정자기증으로 꼭 레즈비언이건 아니건 간에 남성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이 다큐를 보고 나서 이거 대책이 필요하구나. 백인의 정자를 구하기 위해서 비행기랑 호텔비랑 다 지원을 해주면서 완전 된 마냥 계속 몇 밀리리터씩 병수를 채워야지 음,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어떻게 저는 지냈어요? 음, 오늘 아침에 5월 달에 지원했던 거 하나가 1차를 통과를 못했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음, 이 거절의 아픔을 음, 분명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음, 좀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음. 그거는 진짜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 몇 번을 들어도 음, 잘 마인드 컨트롤을. 에휴, 음, 일단 너무 맨날 마음이 바뀌는데 하루는 이거 완전 좋은, 내가 지금 너무 좋은 상황에 있고 복 받은 상황에 있고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는 것도 너무 특별한 경험이고 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날은 아니 내가 이렇게 가치가 없나, 왜 내가 지금 음, 무직이어야 되나, 어떻게 나한테 월급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들고 그 매일매일 엎치락뒤치락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음. 너무 남 일 같지 않네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음, 예전도 그렇고, 뭐, 약간은, 사실 이렇게 좀 다른 레벨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지금도 좀 저도 있는 것 같고. 음,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시기가, 주영쌤 시기가 진짜 그때는, 진짜 어떻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마 대부분의 포닥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가 뭐 보장되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제 주변에 있는 저희 분야 사람들도 음. 그렇고. 음. 근데 저는 제 친구 중에 머신러닝 인공지능 박사를 하고 그쪽 분야 연구를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서 걔네들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오, 걔네들은 걔네들은 훨씬 그냥 기회도 나오면 많고, 그냥,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어이씨, 사람이 비교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다지만 어떻게 비교를 안 하냐고요. 음, 맞아, 맞아. 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제가 자리를 잡았어도 또 누군가랑 계속 비교가 돼가지고, 음, 음, 내가 이 정도를 그러니까 이 정도를 사람이 아닌데? 약간 막 음, 이러다가, 네. 또 다음 날은, 진짜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러다가 왔다 음, 갔다.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저는 이제 저희 약간 주영쌤이랑 좀 비슷한 지금 커리어 단계에 있는 후배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되게 이것도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음, 약간 제 남자 후배들과 여자 후배들의 차이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반적으로 서로 기본적으로 그 네트워킹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약간 저희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 동료를 두고 사실은 되게 실력이 없어. 뭐가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끊임없이 누군가가 불러주는 거예요. 음, 하다못해 무슨 뭐, 토론자로라도 불러준다든지 아니면 사회를 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얘를, 그냥 두지 않고 얘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자리들의 메인 자리는 아니지만 계속 뭔가를 끼워줘. 음,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되게 우리는 되게 뭔가 막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얻는 한 자리, 작은 자리도 저들에게는 되게 그냥 이렇게, 저 아주 친한 사이에서 그냥, 되게, 우리보다는 쉽게 얻어지는 것 같고. 음, 제가 여자였으면 벌써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냥 사라졌을 것 같다. 음, 우리 학계에 사라진 여자들 되게 많잖아요. 학계 받고도 사라지고, 받기 음, 전에도 사라지고, 막, 근데 하여튼, 남자들은 그렇게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음, 종종 했었어요. 네. 그런 차별은 뭐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쌤 말씀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작년에 과학 철학 뭐 서머스쿨 그런 데 갔었는데 거기에 음, 어떤 철학 박사과정 생물 철학 박사과정 하는 학생이었는데 음,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스콜러십도 없고 뭐 교수가 주는 돈도 없고 해서 1년에 반 정도를 육체 노동을 해서 그 돈으로 그 음, 나머지 반을 연구하고 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자기 확신이 있어야지 그렇게 누가 필요하다고 하는 연구가 전혀 아닌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확신을 갖고 할까? 그리고 쌤도 성형 연구를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의식을 본인이 믿음을 음, 음, 갖고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느끼는 게, 저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니즈에 맞춰서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이 니즈를 왜 아무도 못 보고 있지? 그게 되게 불만인데, 그냥 내가 자기 믿음을 갖고 어떻게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음.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또 생각이 드냐면, 음, 약간 평소에 생각했던 거이기도 한데, 약간 인문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거든요. 생계 유지나 그런 거 외에 실제로 뭘 장비를 사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험실도 운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자기가 다른 일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글을 쓰는 게 좀 가능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근데 랩장님은 어떻게 확신을 갖고 박사 연구를 끝까지 한 거예요? 아, 성형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도 다 그 랩장님이 기획하신 거잖아요. 어떤 짜여져 네네네. 있는 그림이 아니라 거, 거기서도 그거 할 때도 엎치락 뒤치락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목표 지점이 있고 그걸 가신 거예요? 음, 음, 사실 원래 성형 연구를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조금 그러니까 처음에 연구하려고 했던 거는 약간 피부 치료 기술 이런 건데, 어, 그런 데를 찾아서 들어가니까 이제 성형
주로 하는 데였고, 그래서, 그럼 성형으로 바꿔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 음, 어떻게 보면은, 글쎄, 어, 약간은 그냥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막 고집을 하진 않은 거기도 하고요. 내가 처음에 음, 이걸 뭐 피부 쪽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난 무조건 이걸 봐야 된다라고 고집하기보다는 나한테 이런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이거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측면도 있고요. 음, 근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그게 좀 그냥 고집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분 생각이 나네요. 그 질리아라님하고 인터뷰했던 왜 국문학 하시는 분이었나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인터뷰를 들을 때는 그분과 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때 괜히 막 그 TF 막 이런 걸, 뭐 이과 여자, 문과 여자 이걸 생각하면서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와, 나랑 되게 다르다. 역시 문학자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 주제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갑자기 그분이 갑자기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음, 왜냐면 그분도 보면 되게 어떤 그때 누구였는지 이름은 지금 이미르? 이미르게, 그죠? 그분한테 되게 꽂혀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예,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할 수 없는, 막 하여튼 뭔가 그런. 근데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의 개인사와 개인적인 어떤 결핍과 막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주제를, 뭐 놓을 생각을 그냥 안 하게 만들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음, 그래서 사실은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음, 내 정말 개인의 문제를. 음, 음.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음, 음. 그렇군요. 음, 뭔가 좀 기분 전환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쵸? 기분 전환이요? 그, 그, 다큐? 얘기해 볼까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어, 제목이, 제목이, 그 그 남, 남자에겐, 음, 그 천명의 자식이 남자에겐, 있다. 네, 제가 이거를 넷플릭스에서 그냥 띄워졌던 걸 보고, 그냥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다가, 뭔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고 싶어가지고, 음, 시작을 했는데, 그 플레이를 해보고 나니까, 이게 네덜란드에 있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관심 있게 보고,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랩장님까지 보게 음,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어떤 한 남성이 정자를 여러 정자 은행에 팔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구에 정자 기증을 해가지고 추산 600명, 최소 600명 혹은 많게까지는 3,000명까지의 자식을 갖게 음, 된 어떤 남자에 대한 얘기고, 그 후에 그 아기의 부모님들이 그 남자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결집해서 그 남자의 행태를 멈추게, 정자 기능을 멈추게 하는 운동까지 한 그런 다큐멘터리로 음, 요약이 될 수 있겠어요. 음, 음, 네. 좋은 요약이었습니다. 음, 음, 저는 사실 이거 질리아라 님이 추천을 했을 때, 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왜, 아니, 딱 보고, 나 저거 뉴스에서 봤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얘기도 했었을 텐데, 음, 그때 제가 떠올렸던 뉴스는, 어, 남성이 산부인과 의사였었어요.
음, 근데 산부인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임 치료를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그 남자 의사가 자기의 정자를 가지고 음,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 사례가 제 기억으로는 외국에도 있었고, 국내에도 조금 이슈가 됐던 게 한 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음, 그런 거였나 보다. 근데 1,000명씩이나 됐나? 약간 이제 그러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전혀 다른 또 사례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어쨌든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첫 화쯤에서 되게, 그러니까 의외였던 게, 하나는 그 정자 기증을 받는 커플이, 정자 기증을 원하는 커플이 그렇게 많구나. 그 여성 동성 커플들, 혹은 그냥 혼자서 싱글이지만 아기를 키우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정말 많구나. 그래서 한국 사회도 삶의 여유가 좀 생기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은 많아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정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카탈로그 같이 정자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음, 거기서 그들이 최소한 이 네덜란드에서 원했던 피처들은 금발에 파란 눈에, 그리고 그 기증자의 곱슬머리를 되게 찬양을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곱슬머리가 저렇게 좋은 피처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외형인가? 그런 게 되게 새로웠어요. 음. 곱슬머리는 저도 진짜. 저는 오히려 막 이렇게 곱슬곱슬 하길래 저게 좀 마이너스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음, 그걸 더 좋아하는 걸 보고 되게 우리는 사실 한국은 그쵸? 곱슬머리는 여자고 남자고 사실 별로 오히려 막 다 피고 음, 싶어 하는데 그죠? 네. 맞아. 그게 되게 신선했어. 음. 음, 음. 앱장님은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되게 정자기증으로 여자들이 꼭 레즈비언이건 아니건 간에 그러니까 꼭 결혼하지 않고도, 남성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게만 본 거죠. 그 정자를 기증하는 남성들을 그냥 이렇게 익명으로 뭐 기증하고 뭐 이러면서 그 이상의 뭔가 일을 꾸밀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다가 이 다큐를 보고 나서 아, 이거 대책이 필요하구나. 저는 사실 그냥 그렇게, 어, 이게, 여성이 자기가 원할 때 아이를 낳고 주도적으로 키우고, 지금의 이런 이성의 중심의 가족을 해체하고 그런 식으로 재생산을 하는 게, 하여튼, 마냥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에 이제 굉장히, 음, 생각이 좀 많아졌죠. 음. 아, 이런 남자가 있을 수도 있구나. 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규제를 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원래 이제 각 정자은행에서 네덜란드에서는 25명까지만 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 음,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람은 모든 전쟁은행에서 그 캐파시티를 다 채우고, 그리고 전 음, 세계를 음, 돌면서 또 그걸 해가지고 음. 몇백 명의 애가 된 건데,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규제하려면 사실 글로벌한 기증 뭐라 하지? 그걸 등록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데이터 공유하고. 네. 근데 그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음, 어, 어, 음.
저는 옛날에 그냥 미드에서 본 케이스들은 보통 아는 사람한테서 기증을 받는 식으로 미드에서 나와서 그게 일반적일 거라고 음, 생각했어요. 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다큐의 그 남자도 사실 무슨 기증, 뭐 은행, 뭐 이런 데 등록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동안 익명을 유지해야 되고, 뭐 아빠가 누군지 알 수 없고, 내가 도대체 누구 정자를 받았는지 모르고 이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여성들의 불안을 어떻게 보면 캐치를 해서, 음, 어, 조금 사적으로, 뭐 자기 그냥 개인적인, 뭐 한 두 명인가? 같이 해서 웹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얼굴도 다 확인하고, 얘기도 하고, 막 하면서 할 수 있게, 음, 음, 음. 그러니까 음, 사적으로 받으면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점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는 그 사적으로 기증을 하는 그 남자도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어. 음, 그 다큐를 보고 나니까. 음. 음, 아, 그리고 전 전반적으로 다큐를 보고 나서 되게 너무 참 착잡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 아이를 낳는 아이를 그러니까 만들고 키, 낳는다? 혹은 인간이 자손을 번식시킨다? 라고 하는 게, 어, 수컷에게는 그냥 너무 비용이 너무 안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암컷, 특히 이제 뭐 포유류의 경우는 자기 배에 넣어가지고 막 그 비가역적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아이를 출산까지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비대칭성이 너무나 눈에 보여가지고, 그래서 되게 음, 착잡했어요. 우리는 음, 너무너무 큰 비용을 치르면서 아이 하나를 낳게 되는데, 여기에 기여하는 남성의 기여도는 너무 낮은데 반해서, 음, 그걸 그 사회에서 아빠에게 주어지는 어떤 문화적인, 뭐랄까, 그런 의미? 그러니까 너무 크다. 음, 그래서 너무나 남자들이 이거를 이용해 먹을 수 있게. 너무 하는 게 없어. 너무 몸 다치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몸에 무슨 뭐 상처 하나 안 나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 애가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막 1,000명까지 생겨. 근데 한 여자가 1,000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거 진짜 아예 불가능하고. 그쵸.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 속상하고 좀 분하기도 하고. 음, 음. 왠지 아이를 낳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그 여성이 더 리스크나 그런 걸 더 많이 지고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나 어떤 상징적인 어떤 힘까지도 그에 비례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음, 맞는 것 같은데 음, 그게 안 되고 결국 부모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어떤 권위는 다 갑자기 반반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뭐 정자 기증으로 나온 아이니까 뭐 그냥 정상 가정처럼 완전히 반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아빠로서의 막 그거를 본인이 막 느끼고 막 네, 물론 하여튼 그리고 이 여성들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음, 한번 얼굴 보고 싶어 하고 네, 괜찮은 남자기를 바라고 막 이런 게 하여튼 저는 그래서 되게 그 비대칭성이 너무 압도적으로 막 그 1,000명이라는 숫자가 또 확 주는 그게 있어가지고 음,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랩장님 말씀하면서 든 생각이, 그, 유럽에서 혼인 신고 안 하고 자식 갖고 사는 커플들 많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 그 관계가 헤어지면은 제가 알기로는 자식의 커스터디는 엄마 쪽으로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그 음, 비대칭성에 따라서 그 웨이트도 다르게 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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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정도는 뭐, 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왜, 뭐, 심지어 한국 같은 나라에서도 사실 엄마가 더, 예를 들면 소송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엄마가 아마 그래도 좀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완전히 무조건 엄마 쪽에 주진 않더라도, 그죠? 음, 음, 근데 정자만 기증했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 남자를 아빠라고 봐야 되나 싶네요. 그러니까. 그죠? 네. 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여기 그 다큐의 남자가 너무 자기를 막 다 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막 음, 그게 너무, 진짜, 음, 음, 그리고 그거를 또 되게 진짜 저도 좀 기가 막혔던 거는 왜 결국 법정까지 오게 되잖아요. 거기서도 막 자기가 무슨 되게 대안적인 가족을 뭐 가능하게 한 것처럼 막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와, 음, 음,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근데 약간은, 정도는 약하긴 하지만 그런 경향이 좀 실제로도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들면, 뭐 대리모,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대리모를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이렇게 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딱 그 이성애적 결합에 기반한 이제 전통적인 가족을 넘어서서 되게 대안적인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저는 되게 반대하거든요. 음. 음,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다큐의 남자랑. 대리모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리모의 경우는 그 대리모가 친권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냥 네, 정말, 그냥 장기를 빌려주는, 자궁이라는 장기, 혹은 뭐 태반이라는 그 장기를 대여하는 수준이지, 네,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내 유전자가 섞여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내 몸은 임신으로 인해서 변화하고 돌이킬 수 없이 무슨 일을 겪었다고 해도 사실 그거 대해서 내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주장하는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는 없는데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엄마가 겪은 걸 다 겪은 거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물론 모르겠어요. 이게 막 더 대리모가 더 권한을 갖게 되고 뭔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이게 뭐 대안적인 가족을 구성할 수 있고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대리모의 상황을 보면 사실 대개는 대리모를 하는 여성들이 뭐 제3세계 소위 말하는 제3세계 막 약간 빈곤층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하지 뭐 되게 막 부잣집 뭐 딸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거가 의미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그만큼 돈이 절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굳이 택하지 않는 길이다. 음, 그 얘기는 그만큼의 내가 그만큼 나에게 어떤 권리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음, 근데 그거를 대안적인 가족 구성을 얘기하면 이게 다 그때 덮어지는 것 같은 거죠. 어, 음, 어. 아이 낳다 죽는 건 여잔데 그게 마치 막 되게 뭐, 되게 진보적인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는 게 저는 되게, 이러면 안 된다. 음, 근데 이제 그게 언뜻 그 다큐의 그 남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썰을 푸는 걸 이제 보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음. 아, 음, 저 남자도 저렇게 썰을 푸는구나. 어떻게 저 음. 논리로 갈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을. 음. 부모를 되게 유전자
공유했냐는 거가 기준이 출발점이 되는 거네요. 뭐든지 간에. 음, 근데 그 의미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구성된 거니까 그것도 챌린지 할 수가 있는 거고. 음, 저는 그냥 되게 신기하다.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되게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전혀 착잡하거나 어떤 그런 기분이 들진 않았어요, 전혀. 저는 부모가 음, 될 생각도 없고, 부모가 아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욕망하는 게 전혀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음, 첫 화에 보면 막 몇 살이 되니까 너무 엄마가 되고 싶어졌다. 막 그냥 내 자궁을 채우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음, 인터뷰어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전혀 공감이 안 돼서 와, 저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에는 저런 복잡함이 얽혀 있구나. 음, 나는 저런 욕망이 없어서 다행이다. 그런 되게 거리감 있게 그냥 와, 음, 신기하구만. 그리고 또 느꼈던 게 그 부모 단체에서 그 남자한테 계속 기증을 멈춰달라라고 간곡히 여러 번 부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말로서 그렇게 부탁했다는 게 와, 이 사람들 되게 왜 이렇게 젠틀하지? 더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고 왜 그걸 말로 하면 말을 들을 거라는 순진하게 생각을 하시지? 좀 그런 약간 의사소통의 방식에 대해서도 되게 신기하다.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했던 것 음, 같아요. 음. 음, 그거 진짜 그렇네요. 어, 맞아, 맞아. 아, 근데 저도 거기 나온 여성들이 막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저도 사실 되게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음. 응, 어떻게 저도 사실 전혀, 그 아이를 낳고 싶다, 막 이런 거를 오랫동안 막 꿈꿔오고 막 이러질 않았어가지고, 그건 저도 되게, 와, 저런 사람이 진짜 있구나. 음. 음, 음,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화에 보면은 그 케냐였나? 아무튼 어떤 나라에서 음, 정자 사설 정자은행에서 이제 백인의 유전 정자를 좀 구하기 구하기 위해서 아, 비행기랑 호텔비랑 다 지원을 해주면서 무슨 소가 된 마냥 계속 몇 밀리리터씩 이제 그 병수를 채워야지 음,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정자은행이 나왔잖아요. 음, 거기서 이제 슈퍼 스पर् 도너들 몇 명을 리크루트 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이제 페이스북 그룹이 운영이 됐는데 음, 거기서 백인 남자끼리 We're gonna bleach Africa. 우리의 음, 유전자로 이 대륙을 하얗게 만들어 음, 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눈 것도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저도 그거 보고 또 충격. 응, 음, 그 되게, 그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또 이 비대칭성이 또 떠오르는 게, 이 대리모는 오히려 제3세계의 빈곤한 여성들인데, 지금 정자기증 그 말씀하신 딱 그 사례만 놓고 보면 반대로 되게 백인들이 더 거기서, 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혹은 그들을 유인하는 약간 이런, 그것도 되게 참 많이 다르네요. 그러게요. 음, 음, 근데 대리모 문제, 제3사계에서 대리모를 하면서 돈을 버는 여성들이 있다라고 그냥 페미니스트, 그 여성학계 사람들한테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뉴스나 이런 데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게 진짜, 음,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지역적인 문제인데 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시장이 음. 크고 그런 건가요? 그게, 인도라든지, 그러니까 한때는 꽤 컸었어요. 그래서 그 음, 혹시 만약에 좀 관심 있으시면 구글 베이비라고 그런 다큐가 또 있거든요. 그 음, 구글 베이비가 정말 딱 그 인도의 그 대리모 산업을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 대리모들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남자 뭐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화자라고 할까 뭐 그 사람이 아마 이스라엘의 그 동성의 커플이에요. 그래서 그 동성애 커플이 자기들이 아이를 갖고, 자기 어떤 유전적인 아이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대리모를 쓰면 되지 하면서, 아, 이게 사업이 되겠다. 이게 음, 우리처럼 이런 커플들이 있을 거라서 이걸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나중에는 이제 다른 고객들을 모아서 그들의 정자를 가지고, 인도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이제 막 그 아이를 낳게 만든 하여튼 그런 장면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도가 특히 그런 정말 상업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막 그 어떤 산부인과 무슨 클리닉 이런 데는 대놓고 막 웹사이트 만들어서 막 홍보하고 거기 다큐에 보면은 한 방에 막 수십 명이 배 불러가지고 막 누워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그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상당한 규모로 엄청 크고 있다가 그게 하여튼 어느 시점에서 약간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인도 정부에서도 약간 조금 이거를 문제를 깨닫고 그 인도에서 원래 그게 이제 불법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라서 그냥 정말 막 대놓고 했던 건데 약간 그거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하여튼 제가 마지막에 하여튼 몇 년 전에 그 사례를 좀 봤을 때, 이제는 이제 인도 정부도 이거를 규제하려고 한다까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 후에 제가 팔로우를 안 해서 이게 진짜로 막 완전히 거의 뭐 불법화돼서 뭐 사라졌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시점에까지는 상당한 규모로 있었던 거는 맞아요. 음, 음. 근데 이제 그 대개 그런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약간 유럽이나 미국 고객들이었다 보니까 한국이나 이런 우리가 좀 이렇게 뉴스에서 보고 좀 이렇게 많이 들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짝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대리모라 하면 그 난자가 인도, 인도 여성의 난자를 쓴 거예요, 그럼? 아니죠. 이제 책상, 대야, 네. 예, 아, 그 난자는, 거기서는 맞아요. 이 다큐랑 반대 상황이 나와요. 이 구글 베이비라는 제목을 이 다큐가 붙인 이유가 예. 여기에 이제 그 게이 커플이 난자 기증 그 은행에 들어가서 그 웹사이트, 그러니까 음, 구글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똑같아요. 뭐 백인, 뭐 금발머리, 파란 눈, 막 이런 여성들 사진 막 쭉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누가 뭐 좋을까 막 이러면서 그 중에 이제 고르는 거죠. 고르면 그분의 음, 난자가 이제 본인들의 정자와 결합을 해서 음. 음, 인비트로, 그, 퍼틸라이제이션 그것도 되게 엄청난 기술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엄청 그렇지. 대대적인 사업이었겠네요. 음, 음. 한번 봐봐야겠어요. 구글 베이비. 구글 베이비도 진짜 재밌어요. 음. 요거랑 음, 진짜 딱 그렇게 같이 페어로 보기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음, 이슈가 딱 서로, 음. 근데 그 암컷, 수컷의 비대칭성을 인간 사회에서 해결하려면 그냥 부모를 정의하는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액은 너무 쉽게 생산이 되고, 난소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출산은 음, 10개월이 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쵸. 음? 그 이갈리아의 딸들이라고 혹시 책 음, 아세요? 거기 네네. 보면, 약간, 좀, 약간은 조금 상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장면이 있어도? 아니, 거기서는 이 임신 출산 자체가 일단 굉장히 오히려 막 여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그려지기보다는 되게 막 힘과 권력의 상징처럼, 어, 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발상의 전환.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자들이 너무 힘들고 손해보는 거니까 너네가 이거 보상해줘야 돼. 이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음, 어. 오히려 막 저는 아직도 너무 기억나는 게 막 그 아이 낳을 때 막 어디 무슨 막 옆에서 사람들이 막 노래하고 막 엄청 그막 고양된 그런 분위기에서 여성, 음, 그 가운데 막 이런 데서 이제 그 아이 낳는 여성이 되게 뭐랄까, 막 뭔가 막 황홀경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고, 그럼 막 사람들이 다 그걸 막 찬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된 아기는, 이거는 이제 남자가 이거는 키워야 되는 어떤 너는 숭고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또 막 그 숭고한 부성을 또, 막 이렇게 주입하는 노래를 부르고 막 이거, 아, 저는 그게 너무 기억에 나가지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장면이. 출산이 그렇게 묘사가 됐었군요. 음,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출산할 때도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약간 좀, 음, 음, 그러면 사실 여성들이 훨씬 더 자기의 임신 출산에 관해서 사실 자기가 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죠? 뭐 임신 중절하는 것도 다, 맘대로 안 돼. 모든 게 다 지금 딱 통제 하에 있는 음, 정부 혹은 뭐 국가의 통제 하에 있어야 되고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그런 통제를 받지 않고 음, 음 그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 카말라 해리스라고 왜 그분이 그 미국 대선 후보이신 네. 분이 무슨 어디 국회 어디였는지 청문회였는지에서 어떤 남성 장관인가 국회의원한테 막 질문하는 장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떠돌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해리스가 되게 이 낙태 불법화하는 거에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그 남성 장관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장관인지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는데 남성한테 막 질문을 딱 하는데, 정부에서 남성의 몸을 통제하는, 이라고 했나? 통제하는 그런 법이 있냐? 음, 국가가 만든 것 중에. 그걸 딱 질문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성이 되게 막 어버버버 하면서, 없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답하는? 음, 음. 음, 저 그런 클립이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음. 보지는 못했어요. 인류의 어떤 종족 보존에 여성의 역할이 너무, 너무 결정적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사는지 음, 음. 그런 나아지고 생각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음, 뭐 이제 다 아니까 네. 다 알고 우리 질리아라 님도 또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고 저도 해야 되고. 저 내일 그 CDC 문성실 박사님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오, 음, 음, 음.
거기 뭐 암스테르담에 방문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줌으로.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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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좋다. 기대된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 SF 토크는 다다음 주 정도에 음, 하기로 일정 잡아놨거든요. 정하셨어요? 무슨 영화, 콘텐츠일지. 영화 정했는데 저희가 약간은 이제 아직 초반이니까 좀 잘 알려진, 음, 약간은 고전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컨텐츠를 먼저 다루자라고 음, 의견이 좀 모아져서 허를 얘기해 보려고 음. 합니다. 음. 허가 고전인가요? 아니, 고전까지는 아닌데, 고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유명한, AI. 네? 예, 그쵸. 아, 유명한 거. 그쵸. 그쵸. 유명한 거부터 하자. 음, 나는 기대되네요. 아, 스칼렛 요한슨 네, 또, 목소리 진짜 너무 멋있었는데. 그치. 네. 그럼 또 네. 각자 잘 녹음하고, 또 네, 다음번에 봬요. 네. 질려라님, 너무, 저 아까 막 처음에 얘기하던 거를 중간에도 계속 저도 잠깐 생각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더라? 막 이러면서, 제가 약간 오락가락하고 그럴 때,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은, 그냥 오늘 할 일만 생각하자. 그냥 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음, 사실 되게 심란해지고 이러면 갑자기 막 맥이 풀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냥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음, 그냥 오늘 할 일. 음, 어, 그렇게 그냥 버티면 다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냥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하지? 그것만 생각하고 음. 버티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음. 한번 삶에 적용해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